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과 조의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과 잠실 4동, 잠실 6동을 지역구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풍납동 토성보건지역 내부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 정주대책 관련하여 서울시 대책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풍납동 토성보건지역 내부 풍납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주대책, 이주대책과 관련한 서울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풍납동 토성은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역사학자들은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약 500년 동안의 한성백제기의 수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성 길이는 총 3,470m, 면적은 총 87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풍납 1동과 풍납 2동에는 총 17,300세대 3만 9,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은 주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다시피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철제 펜스를 쳐놓고 있어 주거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09년 4월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을 백제문화층의 핵심 지역과 파괴 추정 여부에 따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보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빨강색으로 표시된 1권역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 매입된 성벽, 해저구역 및 내부 지역으로 국공유지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2권역은 핵심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매입 후에 발굴조사 이후에 정비할 지역으로 보상 대상 지역입니다. 하늘색인 3권역은 1, 2권역을 제외한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문화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재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4권역은 회색으로 아파트 등으로 백제문화층이 이미 파괴된 지역과 토성 외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권역은 풍납토성 인접지역 100에서 150m 이내 지역이고 6권역은 성 외부 지역으로 도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까지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 기본 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부 2, 3권역 주민 전체를 이주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주에 약 2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과 6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보상 만료 후에도 발굴조사 기간이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 해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핵심 권역인 2권역만 이주를 하고 그 외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를 2015년 1월에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50년간 완공토로 추정되는 2권역이 매입 발굴 정비에 집중하고 나머지 권역은 지하 유구만 보호하면서 후대의 발전된 고고학과 사회적 합의에 맡기자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 풍납토성 정비와 주택 보상에 약 1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뚜렷한 미래 비전 없이
주민 고통과 지역 쇠퇴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납동의 4만여 주민들이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권역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사적 지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현실화해달라는 겁니다. 둘째, 3권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정주 대책과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셋째는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입니다. 그럼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권한대행입니다. 네, 권한대행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고생이 많으시죠? 예, 그리고 권한대행님께서는 문화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네, 풍납동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오늘 풍납동 주민들이 방청을 못하신 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방청을 못하시고 다만 댁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권한대행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듯이 내 삶의 터를 문화재 지정으로 내놓고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는 갈 곳이 없어 풍납동 주민은 이주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저렇게 차려놓고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의 대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내 집 아래에 문화유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위해 내 집에서 쫓겨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부시장님, 네, 풍납토성 복원 사업 중 보상은 어느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풍납토성은 지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법 제78조에는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주 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 대상자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을 서울시에서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주 대책이 사실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타 지역에 집단 이주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됐었고요. 또 3권역과 5권역에 공동주택을 또 건립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고요. 또 2권역과 5권역에 결합 개발하는 것도 한번 논의가 됐었고요. 또 특별 분양, 우리 이제 공동주택 특별 분양 문제, 또 뭐 평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부지 선정이라든지 사업비, 엄청난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뾰족한 이주 대책 추진을 마련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이주 대책을 수립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서울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문화본부장 재직 시에도 저도 풍납동 주민들을 직접 만났었고요. 그때도 이제 장기 전세 주택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주택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께 또 장기 전세 주택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방법도 좀 검토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풍납동 주민들은 방금 전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는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나
현재 한예종 유치 대상지로 거론되는 방이동 운동장구지에 집단 이주를 원하셨었습니다. 그죠? 예, 예. 맨 처음 이제 검토했던 그런 그런데 원하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주민들은 사실 또 이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지시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희망을 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면은 또 하나 원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은 송파구 인근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이주 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풍납토성 이주 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도 예산이나 집단 이주 대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제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 규칙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공급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개정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문제도 저희들이 2018년 무렵에 이제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의원님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국민주택 특별 분양 문제는 풍납 토성 주민들을 위해서만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또 검토 결과가 나와서 실행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 마시고 공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마지막 한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3권역의 권역도를 보시면은 문화재청에서는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풍납동 전체를 이주시킨 정책에서 2015년도에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2권역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을 하고 3권역은 건축 높이 5층 15m에서 7층 21m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 재건축을 허용하여 정주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풍납동 주민들은 3권역에 현재 3층인 대부분이 3층 주택들입니다. 저층주택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7층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2권역 이주 대상자를 그쪽에 입주시킨다면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주 대책을 해결함과 동시에 2, 3권역 주민이 정든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이주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권역 내에 이제 공동주택 건축을 해서 2권역 주민들을 옮기는 방안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풍납동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안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은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제 부지 확보를 하려면 발굴 조사라든지 사적 해제 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환매권의 문제가 생겨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문화재 현상 변경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풍납동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신다면은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청이나 송파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녹색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어 국가에서 매입한 행정재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적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은 보상을 신청했으나 현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주택들입니다. 풍납동처럼 노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본의원이 지난 2019년 3월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나 큰 걸림돌은 이미 3권역에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만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보면은 녹색이 있고 중간중간에 빨강색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녹색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색 지역이 하늘색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녹색 보상 완료된 토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고장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환매권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이거를 우리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으면은 주민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전문 지식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원하신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뭐 관련 기관들과 직접 협의하시는 게 어려우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개최된 문화재청 사적분과 제11차 회의 문화재위원회에서도 풍납토성의 사적지 중 2권역 주민이 3권역으로 이주를 원할 때 3권역 주민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지 해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규모주택 지원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통한 지원 방안입니다. 건물 증개축이 불가한 2권역 보상지의 자녀 용적률을 3권역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이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권역 주민은 자녀 용적률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또는 재건축 참여권을 획득을 하고 3권역 주민은 추가 용적률 확보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주성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대토 방식의 수립입니다. 사적지정 필지만큼 일반 토지를 대토하는 방식입니다. 엊그제 역사문화재과장님하고 그 문화재청에 해신받은 부분 약간 뭐 어렵다는 그런 그 답변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 겁니다. 현재는 부지 면적 794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발굴 비용을 사업 주체인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굴 조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굴 대신 시굴 조사로 조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발굴 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에서는 방금 전에도 적극 나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적극 나서서 시민을 위해 문화재청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풍납동 문화재 복원 정비 사업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풍납동의 정주성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의 주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뭐 지난 2년간 뭐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풍납동 주민들의 그런 정주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과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무슨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오지 않았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왔습니다만은 부지 확보라든지 사업비 문제로 뭐 뚜렷한 이주 대책을 마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풍납동 주민 여러분께 안타깝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또 우리 지금 새로 제안해 주신 3구역 내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해서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풍납토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그 서울시에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많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특히로 이제 내년에 풍납동토성 일대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이라는 저희들이 큰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 등 정주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도 내용에 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돼서 그 주택 정비 사업 가는 부분도 들어가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 그 주민을 위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도영업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 및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 방이동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1993년 개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4년대 특수국립대로서 국내 유일의 국립예술종합대학입니다.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 예술 전문 분야를 포괄하며 캠퍼스 3개소에 3,1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석관동 캠퍼스가 위치한 의령 일대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대청 의령 복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캠퍼스를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학교 차원에서 이전 부지를 수차례 검토해왔으며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캠퍼스 기본 구상 및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오는 12월 해당 용역을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캠퍼스 이전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예종의 송파구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이미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청에 전담조직 캠퍼스 유치팀을 신설을 하고 범구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한예종 유치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술인단체 양대산맥인 한국예총과 한예종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160억 상당의 훼손지 복구비를 구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송파구 해당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해제를 위한 서울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송파구와 함께 유력 후보지인 인천시가 1,000억 원 상당의 무상 부지 제공을, 그리고 고양시는 부지 조성원과 공급과 기숙사 1,000호 제공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의 탈서울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학진 행정 2부 시장님 답변 내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2부 시장 김학진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우리 경만선 의원님과 아주 열띤 질문을 응답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질문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네, 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030 서울생활권 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송파구 방이동 부지가 해제 가능 총량, 환경평가 등급 등 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해제 총량이나 환경평가 등급상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한예종 캠퍼스 송파구 이전 협조건의 건의 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께서는 송파구 유치 희망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한예종의 서울 내 이전을 위해서는
송파구 방이동 부지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우선 문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진행 중이고 뭐 서울시의 송파 외에 다른 부지들도 여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선행적으로 이걸 저희 시가 이렇게 제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그런 용역 말씀이죠? 결과를 봐가면서 네. 또 문체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송파구 방이동 부지가 문체부의 용역 결과 최적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에 한해종의 탈서울 방지를 위하여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할 의향은 있으시겠죠? 뭐 최종적으로 뭐 결정이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 시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관계 뭐 부서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뭐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는 지금 지정 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이 이제 도시의 확산, 저 하남시하고 붙어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확산 또 방지하고 또 환경,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자 이런 취지로 지정돼 있고 현재 상태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지비 관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서울 내에서 한해종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시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로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 시가 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신중하게 또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해종 유치와 관련하여 송파구 방이동 부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서울시 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전체 46만 제곱미터로서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후 40년간 미집행되다가 올해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 일대가 오금 보금자리 주택단지, 의리신도시, 가밀지구, 교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개발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부지로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 송파구 유일의 생태습지가 위치하여 환경 보존의 필요 역시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개발의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존 모두를 고려할 때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기대되고 전문가들 역시 방이동 운동장 부지 중 생태습지를 포함하는 일부는 생태공원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도시수동 녹지축을 늘리는 동시에 일부에는 한해종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러한 불혹화 관리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이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비를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보존하면서 만약에 그 부지가 자체가 그런 용지로 결정된다면 가급적 환경도 보존되면서 목적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라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그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본의원 생각에도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긍정적인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김학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화 콘텐츠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K-팝, 한류 드라마와 같은 글로벌 한류 문화 발전에 있어 그 근간과 지속 가능성은
한국예술종합대학과 같은 기초예술 분야 교육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문화의 성공이 곧 도시의 성공이자 경쟁력인 시대에 서울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을 듣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